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이죠. 지난 5일에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정치의 지향점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들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멉니다. 첫 법안인데 민생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앞서서 내란 특검법은 2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4차례, 최상병 특검법은 3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3개 특검 정말 초유의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최초, 최장, 최다입니다. 우선 이렇게 3개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는 게 최초고요. 수사기관도 최장입니다. 파견 검사도 3개 특검을 다 합치면 최다인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좀 대통령실에서 사실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벼르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벼르고 추진했다기보다는 예. 이거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번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네.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때문에 공표가 못 된 거죠. 실행을 그렇죠. 못한 것이지 예. 국회는 여러 번 통과를 시켰었어요. 3분의 2가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돌아와 재의결해서 안 돼서 결국 이 상황이 된 건데 이미 국민적으로도 저 3가지 특검에 대해서는 다 동의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또는 내란 특검 그리고 우리 순직 해병 사망 사건 특검 같은 경우에 예.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많은 점이 너무 많아요. 검찰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너무 크잖아요. 주가 조작 관련한 문제도 모든 사람, 관련된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돈을 대고 전주라고 하죠. 돈을 대고 손해본 사람까지 처벌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만 처벌을 안 받았어요. 무혐의 됐고요. 그때 수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처 그 부속 건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수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정황들 보세요. 종교단체로부터 뭘 받았다고 하는 의혹도 있죠.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된 정황도 있죠. 그리고 순직해병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7070인가 그 전화번호의 출처가 대통령 근무지인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의혹도 나왔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왜 수사가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특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오랫동안 추진했지만 본인과 관련된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국민적 여망을 모아서 진실이 뭔지를 밝혀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에선 당연한 특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규모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규모가 메머드급이다 보니까요. 검찰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인데 새 특검 파견 검사만 합치면 120명입니다. 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 이 3대 특검의 검사 120명을 파견을 하면 평검사 기준으로는 전체 10%거든요. 그러면 민생 수사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박미영 대변인. 사실 저희가 특검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 수사를 할 때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수사기관들이 정권 수사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경우에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한적인 수단으로서 특검, 말 그대로 특별한 그런 수사 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인사부터 모든 이 수사 과정을 관할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통과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이 통합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사만 120명을 총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거의 5배 규모에 가까운 지금 특검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낭비되는 혈세만 400억이 넘죠.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민생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투입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사건들을 다른 이 정합성을 좀 배제하는 상태에서 다른 수사들에게 방해가 되는 형태로 지금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께도 이건 저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가 제2요구를 계속 행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이었죠. 저희가 분명히 계엄 특검이란 형태로 국민의힘 전원 명의의 특검을 같이 합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끝끝내 외환죄 추가를 주장하면서 하지 않았던 어깃장을 놓은 그런 전적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외환죄는 예. 나중에 빼서 새로 낸 것도 거부를 했어요. 그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무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당시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에는 수백 명의 검사들이 동원이 됐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가 알아서 한다는데 행정부가 만약에 검찰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하겠어요. 또 탄압이라 그러겠죠. 특검은 독립되게 수사를 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개입할 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독립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당, 야당 얘기하는데요. 이 특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그렇죠. 통과 못하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지금 여당 됐으니까 여당이니까 하지 말라고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 전에 거부권이 없었던 문제가 없었을 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를 했던 짧게, 거였죠. 예. 예, 양측의 이 특검 필요성에 대한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 세 개 특검에 좀 미묘한 규정도 포함돼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로 공포가 되면 성시훈 부의장, 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뭐 여권 인사들이 재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두고 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 조치한다든지 출당 조치를 했다면 저런 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중계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받을 타격이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이번 대선 과정 막판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무슨 뭐 영화를 보는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되고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 했던 얘기는 이미 탈당한 사람의 이야기다.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 당을 떠난 사람이니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 당 근처를 얼씬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인사들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판 과정이 중계된다고 한들 결국 영향을 받는 그 책임은 저는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좀 어떻게 걷어내고 싶었다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거부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빼자고 끝까지 협상 의지를 보였다면은 국민의힘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은 이른바 대법관 증언법 처리와 관련해서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있는지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가 돼가지고 소위에서 대법관 증언법은 통과되었고요. 전체 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오찬 중에 대표들하고의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오늘 당장이라도 그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법 속도 조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건데요. 홍 전 의원님. 네. 근데 정말 이게 철회 가능성도 있는 건지 아니면은 숨고르기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깐 전략상 후퇴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이제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긋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어떤 위헌 어떤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린 거라든지 또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재판을 못 받게 하는 거라든지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 행위 부분을 걷어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방탄 입법에 이제 불과한데 이런 것들이 어떤 위헌 어떤
성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다가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초기부터 많은 국민들이 저는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갤럽에도 이런 조사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들이 한 64%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안들은 철회되지 않으면 더욱더 많은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 전 의원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는 법안 다음 주 12일에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보시죠.